결과가 나왔네요. 박영선 후보가 약 71% 정도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일단 우상호 후보한테 박수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휴일날 나와서 우상호 후보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예, 재미삼아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말했던 경선의 모습이었어요. 인신공격하거나 지금 뭐 저기 국민의 짐처럼 막 서로 헐뜯고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그런 경선을 하지 않는 것. 지지율이 뒤진 이 후보 입장에서는 손이 갈만도 한데 정책에 대해서 살짝 비판하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 모범적인 경선을 했다. 그래서 우상호 후보한테 일단 박수 드리고요. 또 일단 민주당 후보가 되셨지만 앞으로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네. 그 조정훈 후보하고 1차 단일화 한다고 그러고 네. 김진애 후보하고 1차 단일화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쪽에 또 최종국 나온 사람하고 또 붙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선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간을 거치겠습니까? 제가 거기다가 그 우상호 후보한테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지지하는 당원으로서 그 외로움과 고통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외로웠을 거라는 그건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우상호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까지의 그 공백을 오로지 혼자서 버텨야 했고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이슈들이 저쪽 당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한테 기회가 많이 안 돌아갔던 거 여러모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후보가 새날 인터뷰하는 게 우리 연합뉴스 TV가 나름 이렇게 뉴스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 너 연합뉴스 TV에 나왔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언론 재벌이 군소 언론에 나온 게 뉴스가 됩니까? 라고 내가 화를 냈다고. 이런 보도 엄청 많이 나왔지. 어저께 더군다나 방송 중간에 박영선 후보가 전화까지 하셔가지고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단 바로 그런 방송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상호 후보 당대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와. 왜냐면 일단 소위 지명도랄까 인기가 떨어지는 사람이 박영선 장관을 상대로 이기긴 좀 힘들어서 선거예요. 구도가 안 만들어졌다고 구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무조건 돼야 된다고 하는 구도예요. 그런 구도에서는 내부적으로 선악 구분도 안 되고 그런 구도에서 우상호 의원이 사실은 진짜로 이제 결론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서울시장 경선을 위해서 자신이 불쏘시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낙연 대표 임기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빅3가 있어.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이 세 사람이 빅3예요. 나머지 어떤 분들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상호 후보가 당대표가 나오면 전적으로 밀어드릴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박영선 후보한테 투표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남아있을 때 당대표에 출마하면 그 당원들이 그렇죠. 그 미안함을 털어버리기 짠해서라도. 위해서라도 다 우상호,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상호 의원이 능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런 미안한 감정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안철수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냥 외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역량과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운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절대로 이렇게 어떤 약간의 리스크라도 생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미안함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라도 당대표에 출마해 줬으면 네, 좋겠어요. 그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우상호 의원의 정책이나 이런 걸 계속 저는 면밀히 살펴봤었거든요. 그 스타일이 제가 좋아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 전 조직관 투철한 사람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을 위해서 먼저 나와서 희생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딱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갖고 얘기할 때 약간 이제 토로를 하시긴 하시더라고. 내가 먼저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긴 하시던데 많이 좀 마음이 그랬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나오실 때 그랬잖아요. 이기든 지든 간에 다시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안 하겠다. 그 말을 제발 걷어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새로운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건데 그 새로운 뭔가라면 장관이나 총리 같은 맞아. 그 내각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시간이. 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의 내각 교체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사실 기회를 더 드린다면 뭔가 새로운 걸 더 해보고 싶으시다면 당대표밖에 없지 않겠나요? 요게 맞네. 민주당 당대표가 그런 선례가 되나요? 이해찬 대표가 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대표였잖아. 아 그러네. 어쨌건 나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이게 덕담 수준이 될지 구체적인 구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상호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송영길, 홍영표 의원 등이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뭐 인터뷰를 해봤어. 그 속내를 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 우상호 의원 자체가 경선에선 낙선했지만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을 알린 측면도 있잖아요. 예. 아 진짜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아니 근데 이번에 혼자 뛰시는 기간 동안 오히려 이쪽 진영의 정치 고관여층 특수 이 지지층들한테 어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한테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를 진짜 어필을 많이 한 시간이어서 그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이. 근데 또 진짜 매너 있는 게 박영선 장관 출마한다고 할 때는 그날 일정을 안 잡으면서 맞아 그런 거. 혼자 이렇게 원샷 받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조직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최고인 사람이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호감으로 막 바뀌었던 사람이었고 또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서운하겠지. 내가 주인공인데. 근데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박원순 후보 무소속과의 단일화를 할 때 민주당에서 최종 후보가 됐었죠. 거의 박빙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박영선, 박원순 두 후보가 완전 박빙으로 가다가 겨우 박원순 후보가 당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또 출마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삼선 도전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쨌건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하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고민을 많이 한 게 현실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분 응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민주당 계열이 놓칠 수가 없는 선거에 가깝다고 일단 보고 그러니까 박영선 서울시장이 진짜 코앞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지금 한번 봅시다. 일정표를 한번 봐야 돼.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됐죠. 그리고 안철수도 이제 저기 금수저로서 확정이 됐잖아요. 여기 4일 날은 서울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자가 확정돼요. 그리고 6일 날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다 확정되는 상태. 부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8일 날까지는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은 출마를 하려면 사퇴 안 하면 못합니다. 출마를 일단은 못하는 거고. 3월 19일 날은 선관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인쇄, 투표용지 인쇄까지.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건 그런 개념이잖아요.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 극적인 단일화는 후보까지 등록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냐면 중간에 사퇴를 해버리면 선거 보존, 비용 보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단일화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쉽지는 않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나중에 사퇴해 줄 테니까 선거 비용 다 보존해 줘 하는 그 뒤에서의 어떤 물밑 작업들이 옛날에 막 불법적인 거지만 그게 횡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애 후보 쪽 입장에서는 나는 국회의원직 사퇴할 수도 있어. 굳이 8일까지 시간 지킬 필요 없이 일단은 내가 토론에 막상 들어가면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의원직 사퇴할게 라고 배수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거는 재밌어지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김진애 의원 사실 오늘 낮에 그 민주당에서 1단계와 2단계를 지금 이제 교환을 했잖아요. 먼저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쪽하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전환 이제 그쪽을 조정훈 후보 쪽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거가 나오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내려놓고라도 이 서울시장 선거의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에서 8일로 그 단일화 시점을 잡아놓은 것은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의원직을 보존해주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김진애 의원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그럼 여기서 조정은 의원은 포기했단 말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럼 조정은 의원의 의석은 보존을 해줘야 된다. 조정은 의원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막 여기다 타이핑을 쳐놨어요. 아, 조정우는 이런 부분이 네. 있어요. 더불어시민당의 멤버였잖아요. 네네. 거기는 비례대표 명단이 있는 당이 아니에요. 조정훈 후보가 사퇴를 하면 그 당에는 더 이상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진애 의원이 사퇴를 하시고 나가면 뒤에 김의견 후보가 4위로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자체에서 사실 뭐 숫자로 잃어버리는 건 없단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조정원 의원의 의사타진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낮에 우리 민주당에서 요거 순서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건 정말 묘수더라고요. 딱 바꿔서 조정원 의원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그점과의 경선을 끝내고 그다음에 김진애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김진애 의원의 의사를 우리는 좀 더 받아들이는 게 좋다. 왜냐? 19일이잖아요. 19일까지인데 후보 등록 시점이 우리가 만약에 8일자로 끝내버리면 여기서 11일이 남아요. 11일 동안에 전 뭐가 떠오르냐면 우상호 의원이 처음 나와가지고 혼자 고군분투할 때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쟤네들은 여러 명 쪽수고 막 이러니까 쟤네들은 계속 카메라 마사지를 받는다고요. 우상호 의원이 못 받았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내놓고 나면 카메라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여론이 쟤네들한테 집중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시간을 8일에서 조금 한 10일대 초반까지라도 조금 밀고 토론을 좀 더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국짐처럼 19일까지 다 밀어버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쟤네들은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하면서 서로 바보 걸레를 만들겠지만 우리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우상호 의원이 오늘부터 박영선 후보의 그 선거를 자기 선거처럼 지금 뛰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공약을 같이 모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조정훈, 김진애, 우상호, 박영선 이렇게 4개 후보의 공약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늦추되 19일까지는 아니고 한 13일, 15일 사이 정도까지 토론을 쭉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박영선 후보님께는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우상호 의원만 계속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선생질을 하면서 시험 발표가 나면 학생들 합격생 파티보다 불합격생 파티를 먼저 해줍니다. 걔네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님은 승리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뭐 이제 이번 주에는 대부분 다 정리가 될 거고 예. 나머지 이제 단일화 부분은 김진애 의원은 그 나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호나 김진애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직에 크게 미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해볼 만큼 해봤다 이런 거거든요. 그치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막 그런 부분도 있잖아. 막 몇 선씩 하면서 뭐 다시 직 유지하면서 그냥 직업이 국회의원이신 분들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거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 세상의 모든 기준이 현역 국회의원이 굉장히 큰 권력이고 사람들이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할 거야. 물론 몇 %는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더 큰 도전을 필요하면 의원직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진애 의원이 저렇게 배수의 진을 치면 파는 재밌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훨씬 이쪽 파이가 시선이 좀 모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또 김진애 의원 지난주 인터뷰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 국회의원직에 미래는 없구나. 그런데 저는 김진애 의원이 이 판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강약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세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김진애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게, 나는 도시 문제에 대한 전문가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하고 토론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제 저도 당연히 김진애 의원이 훨씬 더 전문가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지면 한 12시간 정도 토론 시간이
주어지고 12시간 토론을 모든 국민이 꼼꼼하게 지켜볼 수만 있다면 분명히 김진애 의원한테 훨씬 더 큰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린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 김진애 의원님 스타일도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강한 메시지만 계속 밀어붙이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예요. 안철수가 토론 못한다고만 생각하시는 게 착각이라고.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토론 못하네, 잘하네 이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죠. 간단히 말하면은 정치적 행위의 상당 부분은 예를 들면 정파가 없어. 저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몰라. 다 무소속이야. 이럴 때는 토론으로 변별력이 생겨요. 근데 이미 민주당 지지자나 열린민주당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나 안철수 지지자들은 일단 내 후보가 더 최고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들을 녹여내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말한 판. 박원순 시장이 왜 후보가 됐겠습니까? 당시 무소속으로. 그 당시 분위기는 민주당도 못 믿는 가짜 민주당이 열악했을 때 그 상황이에요. 민주당도 상당히 적폐에 몰려있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바꿔주길 바라는 거고 지금은 그때하고 좀 많이 판이 달라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이겨서 대선 지켜주길 바라는 시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도 비운의 후보가 된 이유가 판이 이런 판이에요. 우리 이겨줄 사람 무조건 찍겠다 이런 분위기라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표 차이가 더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그 판에서 그나마 내가 상대방한테 칠 수 있는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나마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나왔을 때 대선 나왔을 때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뭐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어차피 노무현 나오면 개혁하겠지 머릿속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양숙 여사 아버지 장인 뭐 빨갱이 논란 이랬을 때 내 부인을 그럼 버리란 말입니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많이 남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인간적 매력, 호감도 이런 것들을 같이 땡겨가면서 그 작업은 오랜 시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인간적으로 매력 있다 싶은 거. 저는 그게 우상호 후보가 이번 선거전에서 그걸 지지층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좋아요를 진짜 안 찍네요. 이렇게까지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도 좋아요가 6천이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계정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와 보신 분들. 그럼 구독을 하세요. 구독도 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 이 핸드폰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한 70% 되거든요. 나머지 한 5% 정도가 텔레비전으로 본대요. 유튜브를 아예 요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창에 그런 분들은 좋아요 누르는 게 잘 모르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대화창 이거 X 표시 오른쪽에 누르고 나가시면은 지금 끝날 때가 됐으니까 다시 들어오실 필요 없겠죠? 나가세요. 나갔다가 여기 좋아요. 엄지척 표시 눌러주시면 끝나. 그게 어려워요. 네. 눌러주시고 야 오늘 방송 중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회원 가입도 엄청 해주셨고요. 야 그래도 생일 되니까 그래도 대접을 좀 받는구나. 야 기분 좋구만. 네. 자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새날이 2013년도에 준비해가지고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파를 쏘아 올린 바로 그런 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지막 기회를 한마디씩 드릴게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내자는 이야기예요. 마사님부터 하십시오. 우리가 아니고 시청자. 이쪽에. 우리가 왜 해? 아니 세 분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도 새날 방송 중에 제일 인기 있다는 방송인데 한마디씩 그랬어요? 해봐요. 빨리 하세요. 원래 인기 있는 거 모른 척해야 더 멋있어 보이는데 알아버렸네. 고맙습니다. 이 들어주시는 것 고맙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한다는 게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두렵거든요. 저 푸나님한테 한번 제가 깠다가 욕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출연하기 전날 처음 출연할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씹었었거든요. 아 진짜? 예. 큰일 날 사람이. 너무 겁나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게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댓글로든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잘 듣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에 이 용기를 얻고 계속 이렇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계속 그 취한 기분에 하는 거지. 저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고맙죠. 네. 그 고맙다는 말씀 말고는 딱히. 알겠습니다. 예. 전 제 얘기할 것보다 새날이 계속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에 보면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 우리가 같이 만듭시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 최초의 정부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사랑하고 아끼시는 만큼 새날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번째 민주정부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그 벌써 7년이라는 게 되게 그 2014년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정말 들을 게 없어서 뭐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로 처음에 올라온 것부터 뒤져서 우리나라 방송이 몇 개 없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낙곰수 다음에 새날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매번 정치 1번가에서 푸나님이 앞에 멘트 하는 것처럼 서동요 새날이 YTN을 인수를 할 때까지 계속 이 서동요를 계속 부르겠습니다. 예. 어느 순간에는 비슷하게라도 가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지금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동시에 송출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365 곱하기 2 곱하기 7 하면은 한 5천 조금 넘어가요. 예. 근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지지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새날 유튜브 채널도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2014년 11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는 영상을 안 올리고 목소리만 올릴 때이긴 한데 예. 근데 끝없이 지지해 주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치 세력화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해 가지고 막 그걸 민주당에 분란이 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는 우리가 어렵게 정권을 가져왔으니까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게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클릭 장사하고 기레기짓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지하는 게 틀리지 않았음. 우리가 하는 게 맞음을 증빙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송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날 지지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쾌활하고 유쾌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감동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